네, 안녕하세요. 임재석 강사입니다. 자, 가야 연맹과 관련한 4단원으로 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우리 이론 내용을 보고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잘 집중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테마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테마. 변곡점이라고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변곡점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변하게 되는 그 어떤 찰나의 순간, 이 순간부터 뭔가의 어떤 역사나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뀌었구나.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제가 예전에 어둠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뭔가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한때 젊었었던, 우울감에 있었던, 자, 임진석의 모습입니다. 이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랬습니다. 백수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통장의 잔고가 200이 아니고 20만 원도 간당간당 고시원비를 내냐, 밥을 먹을 수 있냐 막 이럴 때 고민하고 있었고요. 학자금 대출 빚이 막 한 400만 원 좀 넘었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한테 도움? 부모님 파산하셨어요, 거의.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월 30만 원, 이게 28만 원이었나? 고시원 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거 한 달 한 달이 참 어려웠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었냐?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알바도 그때는 이제 직업으로 하기 전에 하고는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막 행사도 다니고, 막 행사 보조도 하고 이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이랬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뿅 왔어요. 이런 걸 인터넷에 봤어요. 예, 실제로 제가 봤었던 당시 모습이요. 선거관리위원회 아시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강연,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유권자의 권리를 이렇게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강연 콘테스트를 한대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그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했는데 대상이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예, 대상이 700만 원이었었어요. 우와, 700만 원? 그리고 금상, 은상이 뭐 이제 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상금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걸 해야겠다. 내가 왠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래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막 급하게 막 준비를 했었어요. 예, 예선이 있었습니다. 예선은 동영상 심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면, 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시원방에다가 이거 뭐냐면 뒤에 이거 시트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혼자 막 촬영을 했었다. 막 통과가 됐습니다. 본선을 갔어요. 본선은 선거연수원이라는 선관위 소속 건물 어디에 이제 거기 모여서 이제 심사위원들 놓고 했었던 건데 이게 당시 제 모습입니다. 예, 정장도 급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본선 과연 통과했습니다. 결선을 갔습니다. 강의 경연대회 결선은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뭐 방송국도 왔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관객들도 있었어요. 야, 이런데 내가 서게 되네 해가지고 이제 실제 당시 이거 뭐 국회 방송에서 촬영했었던 건데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상은 못 받고 3등 은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받고 나서 제가 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참 보람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강사를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었던 거죠. 자, 이게 저의 어찌 보면 인생의 변곡점이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뭘 몰랐냐? 제가 돈을 벌면서 먹고 살지를 몰랐었어. 근데 지나고 보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 벌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감사한 기회도 얻게 되었구나. 이게 저의 변곡점이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우리가 볼 가야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과연 그 변곡점의 결말은 해피엔딩일까 아닐까 하나씩 보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국가는 가야입니다. 사실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가지의 그 다툼, 갈등,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됐는지를 봤고요. 그 과정에서 가야 연맹체가 있어요. 사실 이 가야의 초기의 중심이 되는 가야는 금간가야라는 국가거든요. 원래 가야는 하나의 가야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야들이 이제 서로 같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초반의 시기를 주도했었던 가야가 금간가야라는 가야예요. 그러니까 가야라는 지역에 가야라고 불렸던 나라에 여러 다른 가야들이 있었고 초반부에 그 가야들 중에서 우두머리 가야가 금간가야였었고요. 이 금간가야는 누가 세웠냐? 김수로가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거 신화로 존재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가야 지역이 지금의 부산 옆에 김해 쪽 여기거든요. 거기에 있는 마을의 우두머리들이 우리도 뭔가 위대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늘에다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늘에다가 막 빌고 하니까 막 무슨 어떤 상자가 내려왔어요. 딱 열었더니 알이 막 6개. 예, 거기에서 아이가 뿅 태어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커버린 거야. 예, 이 사람이 김수로고 그리고 가야의 금강가야의 왕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금강가야의 시작입니다. 자, 이 김수로가 어느 지역이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산 옆에 김해 지방이에요. 예.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가야를 건국하고 이 금강가야가 주변의 가야들보다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전기, 그 앞에 가야의 역사를 앞에 뒤로 구분한다면 앞에 시기에 금강가야가 가장 힘센 우두머리 가야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 금강가야가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등장하게 돼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앞서 봤었거든요. 가야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야가 이렇게 막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금강가야가 내가 이 지역의 우두머리 가야다라고 했는데 예,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 저 건너 다른 나라에서 뭐 막 전투가 나오고 뭐 막 무슨 뭐 군대들이 왔다는데요? 그래?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막 다급하게 누군가 막 와요. 우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으면이다 막 오는 거야. 왜군이 온 거예요. 봤더니 저 뒤에 누가 오고 있냐? 저 외놈들을 응징하라!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야. 광개토 대왕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금간가야가 어떻게 됐었냐? 바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보낸 군대, 고구려 광개토 대왕 군대가 신라로 왔었죠. 왜? 신라를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신라에 침입한 왜가 신라를 침입했었죠. 그지?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라고 봤었냐면요. 내물마립간이다 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신라 내물마립간이 원군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왜를 격퇴하는데 이 왜가 어디로 후퇴하냐? 금간가야로 후퇴하는 거예요. 금간가야와 왜가 나름 친분이 있었던 국가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군이 막 오니까 그래 야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는데 갑자기 뭐 광개토대왕 와가지고 금강가야 지역을 힘을 약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가야가 광개토대왕 군대의 공격을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금강가야 연맹이 패배하고 결국에는 힘이 약화된 거예요. 금간가야는 전기가야연맹을 주도했었던 이 세력인데 광개토 대왕의 공격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힘이 약해진 거예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망하진 않았는데 옛날처럼 이 가야의 우두머리는 나 금강가야다라고 했는데 광개토 대왕 공격받고 나서 이제 내가 좀 힘이 약해진 것 같다. 이 틈을 타고 누가 치고 오냐? 다른 가야가 가야연맹의 주도를 하게 돼요. 자, 누구냐? 바로 고령지방의 대가야라는 가야예요. 이 대가야는 김수로에 의해서 건국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이진아시왕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대가야는요. 금간가야가 앞서
쇠퇴했다 그랬죠. 아직 망하진 않은데 쇠퇴했어. 힘이 약해졌어. 그래서 가야 연맹의 새로운 우두머리는 나다 해서 등장한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그 가야입니다. 자, 지역은 어디냐? 고령이라는 지역이에요. 고령이라는 지역은 부산, 김해 여기에서 조금 더 육지 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야 돼. 좀 이따가 지도를 볼 겁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가야 지역을 이제 야 내가 우두머리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 가야가 뭉쳐야 된다. 라면서 수습을 하고 있었던 지역 국가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 시기 때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 고구려 장수왕이 등장해요. 고구려 장수왕이 등장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었죠. 가야도 같이 어려워졌어.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장수왕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백제와 신라가 힘을 점점점 다시 회복하고 있었거든. 그때 대가야도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했었어요. 우리 가야도 백제와 신라처럼 힘을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등하기 위한 가야가 그래 백제와 신라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가야 얘기도 해주세요. 가야도 백제 신라처럼 어느 정도 힘이 센 국가요. 이렇게 발전하려고 나름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와 손을 한번 잡아봐요. 예, 신라와 사돈 관계를 맺기도 해요. 예, 신라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 대가야가 나름대로 관계를 이제 이 한반도 남부 세력과 즉 백제 신라와 서로 연합하면서 신라와 한번 잘 친해져 볼까?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금관가야는 다른 선택을 해요. 지금 대가야 중심이고 그리고 금관가야가 있다 그랬죠. 이 대가야가 우두머리예요. 금관가야가 그 밑에 있는 힘이 약한 가야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대가야 중심의 가야 연맹체는 어떻게 썼다 그랬냐면은 백제와 신라와 대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 동맹도 맺었다 그랬지. 근데 이 금관가야는 아무래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힘도 약해진 이후기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신라한테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이때가 신라 버풍왕 때입니다. 금관가야가 신라 버풍왕에게 나라를 바치고 항복을 해요. 자, 그래서 앞서 그런 얘기 했었죠. 뻐꾸기는 뻐끔 운다. 버풍왕 때 금관가야가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의 왕이 김구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구해라는 사람이 금관가의 왕이었었고 이 사람의 손자가 나중에 신라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놀라지 마세요. 김유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김유신? 맞아요. 자, 이 얘기 좀 이따 드릴게요. 아무튼 금관가야는 신라의 영토로 들어왔구나. 대가야가 남았어요. 대가야는 나름대로 입지를 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백제와 신라가 같은 편이었었죠. 근데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유역을 확보했었죠. 그때의 시기가 언제였었냐? 백제는 이미 여러분들 본 거예요. 성왕.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이 시기 때 원래 둘이 손을 잡고, 그죠? 고구려를 공격했었잖아. 그랬다가 한강 유역을 이 둘이 확보를 했었는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했죠. 그죠? 그래서 성왕이 응징하러 갔다가 죽었다 그랬죠. 이게 백제와 신라가 파국을 맞게 된 과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제 성왕이 신라를 응징할 때 대가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 대가야 입장에서 볼게요. 자, 백제와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치는데 대가야도 같이 가담을 했었어요. 사실 원래 이 둘이 깨지기 전에 대가야가 그래 고구려를 치면서 우리도 뭔가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험악해. 뭐? 이 형들이 싸운대. 이거 뭐야? 신라가 배신했대. 대가야가 생각하는 거야. 신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하네?
그러던 어느 날 백제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야, 대가야야. 아, 예, 형. 신라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내가 이번에 신라 응징하러 갈 건데 우리 편으로 와. 안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되지. 이게 백제 상황 때. 그렇지? 대가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나? 그래. 백제에 대가야가 병력을 보내기도 하고 지원도 할 거야. 그런데 뭐예요? 응? 성왕이 죽었죠.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이 이제 대가야를 공격하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백제한테부터?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대가야가 그래서 멸망하게 돼요. 아하,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구나. 이게 지금 백제 성왕과 관련한 내용, 요 또 변곡점이 나온 거예요. 아, 이 가야의 변곡점은 뭔가 좀 안타까움의 연속이긴 해네. 그래서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고 가야라는 이런 국가 연맹체 자체가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이 지역은 누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다 관련이 있었던데 근데 신라가 다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가야라는 국가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일찍이 농경 문화가 발달했었던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였었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삼한. 저 앞에 국가에서 이거 뭐 봤었냐면요. 마한, 진한, 변한. 요거 삼한이라는 국가 봤잖아요. 이 마한을 백제가 차지하기 시작한 거고요. 진한을 신라가 차지하기 시작한 거고 변한 지역을 가야가 차지하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이 변한 지역은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기후가 따뜻하고 이제 강수량도 풍부한 지역. 그랬다 이거지.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철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철이 많이 분포해가지고 철로 무기 만들고 이 철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한 삼한 지역의 변한이었었는데 여기 가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 가야는 철의 나라구나. 그래서 이 가야가 나름대로 번성한 거예요. 그래. 덩이쇠, 쇠덩이 같은 거를 화폐처럼 쓰기도 한 거예요. 쇠, 즉 철이 많은 지역이었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철 같은 거를 주변 지역에 수출하고 팔아먹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풍부한 철, 이것을 주변에 팔아먹어요. 예, 낭랑과 외. 낭랑은 한사군이죠. 한반도 북쪽이거든요. 지금 북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는 이제 일본 쪽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를 잠깐만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거든요. 자, 가야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야가 철이 많이 나니까 한반도 북쪽도 팔고 일본 지역도 팔아먹고 중간에서 이익을 얻게 되는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즉 철을 주변에 많이 팔면서 돈 좀 벌었구나. 예, 이 얘기예요. 가야가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금간가야, 이 다음에는 대가야 이렇게 됐었던 거죠. 자, 가야 지역에 요거 좀 아까 그려드린 요거를 확대한 거예요. 자, 요걸 확대해 볼게요. 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부산 쪽이에요. 부산 옆에 김해 있죠. 자, 초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었던 국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땡땡가야, 금간가야. 금간가야는 어디? 김해를 중심으로. 김해가 여기예요. 금간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분은 이제 왕의 무덤 이런 것들 쭉 모여 있는 곳인데, 자, 김해 지방에 금간가야 유적지가 당연히 분포하겠지. 왜? 여기가 금간가야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금간가야가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쇠퇴했다 그랬죠. 그렇지? 그랬다가 후기 가야 연맹은 누가 주도했다 그랬죠? 바로 대가야. 예, 대가야 지역은 어디냐? 자, 아까 제가 말로 말씀드렸는데 부산 김해 여기보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육지 쪽으로. 자, 여기가 어디냐? 고령이라는 곳이에요. 고령 지방에 대가야,
그래, 고령의 대가야, 김해의 금강가야, 이거 두 개를 구분해 봐야 되겠구나. 여기에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대표적인 고분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가야죠. 이쪽은 금강가야.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보자. 그 외에 다른 문화유산들을 한번 볼게요. 자, 가야는 무슨 나라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나? 철의 나라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철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요. 철로 갑옷 이런 것들 막 만든 거예요. 금강가야, 대가야 이런 국가들. 자, 이렇게 철로 만드는 유물들이 많이 있고요. 청동으로도 또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이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연맹체 같은 경우는 금동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산처럼 만들어요. 예, 이게 언제 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산처럼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산처럼 이렇게 만드는 금동관이 대표적인 가야의 금동관. 네. 왕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유물들도 등장하게 됐었던 게 바로 가야의 문화유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야의 문화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하면서 철을 바탕으로 여러 금속 재련 기술들, 그 다음에 여러 문물들이 발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신라에게 멸망했죠. 그지?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이렇게 멸망하죠. 그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야금이라고. 가야금 지금도 있잖아요. 이거 가야의 악기예요. 예. 이거 대가야의 우르기라는 사람이 악기 가져가지고 신라에서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사람, 이 사람. 앞서 금강가야 멸망할 때 왕이 김구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자 누구냐? 김유신이에요. 여러분, 신라는 김씨들이 왕이 독점이잖아요. 응? 기억나시죠? 근데 이 김씨랑 달라요. 신라 왕족 김씨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경주 김씨예요. 그 다음에 가야 쪽 왕족의 김씨는 김해 김씨예요. 지금도 이 김씨들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라 왕족인데 김해 김씨 이쪽 김해 쪽에서 온 김씨들이 신라 왕족으로 편입이 되는 거야. 원래 있었던 이 김씨들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유신이에요. 그럼 봐봐. 김유신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었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신라에서, 이방인으로서, 뭐 외국인 출신이야. 쉽게 얘기하면요. 예. 이러면서 나름대로 좀 서름이 있었겠다. 내가 이 신라에서 성공하고 말리다. 그래서 김유신이 뭔가를 할 겁니다. 삼국 통일을 주도하는 영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 역시 가야에서 건너온 신라 출신에서 성장한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신라에 영향을 끼친 것뿐 아니라 가야의 문화는요, 일본에도 전해져요. 일본 도자기의 원형이 되는 토기가 있는데 이거 스에키 토기라고 하거든요. 이 스에키 토기가 가야 토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발전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는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문화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으로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뒤에 나오는 문제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야의 대표적인 생활유적지 봉황대가 있대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회현리, 회패촌과 합쳐서 김해 봉황당 유적. 자, 여기서 뭘 보면 될까요? 지역을 보자. 김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이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시는데 김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를까봐 뒤에 또 김수로 왕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전해진. 그러면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김수로가 건국해서 발전했었던 이 나라 바로 금관가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강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요거는요, 뒤에서 나올 건데요. 통일신라
신라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예, 통일 이후에 등장했었던 본격적인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초기에 앞서 봤었는데 고구려가 약탈 경제 주변을 막 점령하면서 식량도 빼앗아 왔다 그랬죠. 그리고 집집마다 이러한 창고를 두어서 살림살이에 활용을 했었단 말이지. 3번에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요것도 고구려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고구려가 이제 각각의 부족장들이 있고 이 부족장들이 거느리는 관리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자, 4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철의 나라네요. 낭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특히나 바닷가에 있었던 금관가야는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출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었던 초기 가야맹의 주도한 세력입니다. 5번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왕족이 고씨예요. 그 다음에 백제의 왕족이 부여씨예요. 성씨가 부여씨예요. 지금은 뭐 남아있진 않죠. 그리고 신라는 박석김이었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한다라고 봤었죠. 그치? 자, 가야는 뭐 김씨겠고 5번은 그래서 백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우리가 아는 왕이 나왔습니다. 뭔가 반가워요. 진흥왕. 네. 진흥왕은 그 왕인데 신라의 전성기고 백제의 성왕을 이제 관산성에서 살해했다. 2024부에게 명령하여 가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진흥왕 때 가를 공격했대. 그럼 백제인가?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공격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보자.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어렸대요. 이런 사람이 활약했었구나. 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병살의 습격에 놀라서 막아내지 못했다.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멸망시켰다. 그러면 가가 멸망했다 그 얘기거든. 자, 신라 진흥왕 때 백제를 공격했었는데 백제가 멸망했나요? 아니잖아. 멸망하진 않았고 성왕이 죽긴 했으나, 그죠? 그러면 이 가는 백제가 아니라 대가야. 진흥왕 시기 때 대가야가 멸망했어요 라고 봤었죠. 버프왕 때는 금강가야이고요. 그죠? 그러면 가 나라는 바로 대가야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비를 찾아보다. 이것도 아직 안 봤는데 이거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안동 도호부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설치했었던 행정기관이에요. 뒤에서 볼 겁니다. 2번은 우리가 봤죠.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22담로. 많이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뭔가 이렇게 쭉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백제, 무령왕, 22담로를 설치했다라고 봤었죠. 3번에 중앙관제가 삼성육부로 정비된 계기를 파악한다. 이것도 아직 안 봤습니다. 삼성육부는 발해라는 국가에서 등장할 겁니다. 발해예요. 아직 안 나왔다. 4번에 최고 지배자인 호칭이 이사금의 의미 검색한다. 이사금이었었다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봤었죠. 어느 나라에서요? 신라. 그죠? 5번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어느 지방이요? 고령 지방. 그러면 뭐예요? 대가야구나. 대가야는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5번.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가나라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막 발굴하고 있습니다. 되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과연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이곳은 어딘가 보니까요. 자, 기자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거분군. 김해 고분군 발굴 조사 설명회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또 혹시 모를까봐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친절하신 기자님이에요. 자,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라고 전해진대요. 자, 그러면 가는 어느 국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금관가야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금관가, 김수로에 의해서 건국됐었고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대표적이더라. 자, 가야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이 진도를 기준으로 하여 배운 거는 2번과 3번이에요. 1번, 4번, 5번은 아직은 안 배웠어요. 자, 일단 배운 거 먼저 보자. 2번은 이거는 칠지도라고 봤었죠. 가지가 7개 달렸잖아요. 칠지도. 그지? 이거는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 일본에게 전해졌다라고 알려진 칼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봤었던 철로 만든 갑옷 그거예요. 자, 3번이 답인데 1번, 4번, 5번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1번은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인데 여기에 이제 산수가 막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백제의 벽돌이고요. 도교라는 사상이 반영된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 4번은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었던 돌짐승의 모습, 석수라고 불리는 그런 문화유산, 무령왕릉이라는 백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도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뭔가 용맹하게 이렇게 막 딱 사자가 이게 막 가슴이 딱 벌어져 있어요. 발해의 돌사자상이라는 겁니다. 돌사자상이라는 이런 문화유산이에요. 답은 그래서 3번, 1, 4, 5번은 뒤에서 보겠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라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나라,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고령군. 찾았다. 고령이라는 단서가 있고요.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라고 말로만 말씀드렸어요. 자, 금관가야의 건국 시조는 김수로였었고요. 그 다음에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가야의 시조가 이진아시왕이라는 사람이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었거든. 어쨌든 고령이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 나라가 바로 대가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여기에 또 있네요.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했어요. 앞서 봤었죠. 그래, 대가야입니다. 대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래, 가야를 먼저 찾아보자. 1, 2, 3, 4, 5번 중에서 5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요거는 발해의 돌사자상이다 라고 봤었고요. 나머지 아직 안 봤죠. 자, 근데 우리 가야의 금동관 요걸 봤었죠. 마치 산처럼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가야의 금동관입니다. 나머지는 안 봤는데 2번은 이런 것도 있나 봐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백제의 요거는 석조사리감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리를 모셔둔 이런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3, 4번은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3번은 신라의 천마도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고구려가 만든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불상 중에 하나예요. 금속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 바로 이제 그래서 답을 1번 가야와 관련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다. 자, 가야 내용들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삼국시대 관련한 내용들 봤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경쟁을 했었고 가야도 여기서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 내용을 다 본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결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통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다음 강의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삼국시대 얘기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